취업이라는 것이 왜 내가 채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 출발은 바로 내 강점을 가지는 거예요. 강점들이 여러분들이 제시를 못한다고 직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경험이 먼저 되고 그 나만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그것을 자소서나 면접, 이력서 이런데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한 지난 시간에 취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걸 얘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성형의 사람인데 내가 인생에 추구하는 게 무엇인데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이 직장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인생관과 직무관으로서 정리가 되는 게 먼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취업의 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현직에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도 취준생들이나 이직을 하려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취업의 목적이나 인생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나의 가치, 인생관이나 직무관, 직업관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직무를 정해야 된다. 근데 직무를 뭔 기준으로 정합니까? 어려운 문제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공에 따라서 직무를 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공계나 전문 영역을 추구하는 디자인이나 보건의료나 일부 특수한 직종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직무가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은 트렌드가 이런 부분이 많이 머려지고 이탈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공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직무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전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그 추세도 약화되고 있고 일을 잘한다는 게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건데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직무 결정 기준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한다? 이거는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직무 경쟁력이라는 건 남보다 내가 실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걸 잘 몰라요. 딱히 없거나 정말 내가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잘 몰라요. 뭘 잘하는지 모르고 그냥 취업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기가 길어지잖아요. 근데 취준생은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취업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공백기가 길어지면 다양한 문제들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 직무를 찾는 건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직무를 정하고 어떤 산업인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정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먼저 돼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직무고 그 결정을 하는 기준이 내 경쟁력이 되는 거죠. 즉 내 장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공계 분들은 아마 되게 싫어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나는 지금 전공만 믿고 지금까지 버티고 취업하려고 하는데 뭔 개소리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트렌드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융합형 인재들을 선호하게 되고 또 공채가 사라지면서 수직 채용이 대세를 이루게 되잖아요. 경력이나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게 돼요. 단순히 전공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경쟁력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또 전공을 중시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문계열들은 이미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전공 보고 채용했더니 실제 일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 학점 높은 사람 뽑았더니 실제 일하는 거랑 관계가 없더라 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학점이 높으면 그때는 성실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게 직무 경쟁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공 관련 직무는 필요 없느냐? 아니죠. 용어나 이런 부분은 잘 안다. 이런 느낌 정도지. 그러니까 너무 전공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정말 경쟁력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돼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들이 여기를 따라갈 거예요. 새로운 양상의 채용 형태가 출현할 겁니다. 지금처럼 수직 채용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빨리 남들과 차별화된 요소를 찾아야 되고 직무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도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을 뛰쳐나와 본 적이 없어. 맨날 우물안에 있어. 취업이나 직무교육 이런 걸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받았더라도 형식적으로 받았고 그 관련돼서 내가 유사한 경험이나 일도 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나 산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형태로도 빨리 직무 관련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직을 많이 해왔지만 실제 경험하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 많이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이면 무조건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죠. 일부 탑 티어에 있는 대기업 중에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만 일만 많고 실제 연봉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에 괜찮은 회사랑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자꾸 옆으로 이야기가 샜는데 경험을 해본 거랑 해보지 않은 건 굉장히 차이가 크다.
경험을 해봤을 때 내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일은 또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알바나 인턴이나 이런 게 중요해요. 도서관에서 학점 높인다고 스펙 쌓고 있고, 이거는 지금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빨리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몸은 힘들겠지만 알바나 인턴을 통해서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일도 배우면서 현장도 체험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현직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직자 인터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가서 인터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도 필요하고요. 용기를 내서 어떤 중소기업 같은데, 예를 들면 공장에서 알바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말고 대부분은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유통하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산업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 필수적인 과정인 게 이 제조인데, 그 제조 과정에서 이 공장에서 원자료가 어떻게 공급되고, 현장 라인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고, 어려움은 무엇이고, 생산 관리는 어떻게 돼 있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슨 어려움들이 있을까, 현장에서 현직자들과 직무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돈 받고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기회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내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 가는 거야.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턴도 해보고 단기직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단순직이지만 그렇게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내 직무와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게 인사관리 쪽이다 라고 하면 사람과 관련된 일은 무엇이든 해보라는 얘기예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그 편의점에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놈은 빨리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장기 근무하고, 어떻게 일을 좀 개설하니까 직원들이 좋아하더라. 직원과 사장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가, 이 소통도 배우고. 그래서 이 배워가는 포인트들을 잡아가는 거죠. 내 직무 관련돼서 언급했듯이 내 관련 직무와 현직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직무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그 현장, 그 알바, 인턴 이런 거 찾아야죠. 너무 움츠려 있거나 소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해 보란 얘기예요. 경험은 돈 주고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당장 취업해야 하는 분들은 빨리 이 경험을 하고 그 직무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무 경험도 없으면서 스펙이나 준비하고 있다, 나는 무조건이야, 스펙이 중요해 라고, 그럼 난 대기업 현대산업 다 갈 거야,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장 좋지 않은 예인 것 같아요. 직장이 가장 나중이에요. 먼저 직무를 정해야 돼요. 그러면 취업이 어렵고 준비가 많아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이나 직무에 대한 결정 없이 면접 스킬이나 알아보고 자소서 쓰고, 이거는 쓸데없는 것 같아요. 직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경험이 먼저 되고, 그 나만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그것을 자소서나 면접, 이력서 이런데 잘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는 것이 왜 내가 채용 대회할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 출발은 바로 내 강점을 가지는 거야. 이 강점들이 여러분들이 제시를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뽑아주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장점 파악이 먼저 돼야지. 이 강점. 그럼 바로 경험이잖아요. 경험 없이 어떻게 장점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에 얽매이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험에 치중하면서 내 직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전공 관계 없이 합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전공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그 상관없이 직무에 합격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공 떠나서 지금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던, 휴학을 했던, 그냥 취업 준비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내 강점도 발견하고, 나는 영업에 더 맞네? 아니야, 나는 세밀하게 관리하는 관리 직무가 맞겠네?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산업군이 내가 선택할 직무와 잘 맞는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 분석하고 찾아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여기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산업은 어떤 트렌드가 주도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끼어들어서 직무를 경험하고 현직자와 교류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좋아하는 거를 산업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다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토익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스펙이 올라가고 취업이 더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PD를 올려서 얘기했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세요.